네, 오늘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은 어떻고 우리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전문가 모시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사실 지난 6월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한번 열렸었는데 당시에는 바이든 후보가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데 이번 대선 토론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세가 어떤지 좀 먼저 알아볼까요? 미국의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한 700여 곳 되는데요. 예. 그래서 취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해리스가 2%포인트 오차 범위 내 우위로 나오고 있고요. 우위로 나왔고요. 예, 그 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가 1%포인트 차 우위,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초박빙의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제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표심이 11%포인트 정도 더 앞서 있고요. 또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17% 남성 표심이 좀 앞서 있습니다. 승부는 무당파층에서 결정이 되는데 예. 무당파층에서는 4%포인트 정도밖에 차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28%를 따로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그 해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에서 보고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민 문제, 또 인플레이션 문제, 또한 가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자질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냉정을 유지하면서 독설에 휘말리지 않고 트럼프가 고령의 인지 능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인신공격 그리고 최대한 더 대중국과 관련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대선 후보 TV 토론을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여유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해리스 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번에 토론회를 앞두고 뭐 특훈까지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이번 TV 토론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특히나 이제 비중 있게 다룰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경제 공약. 그 중에서도 중국 무역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의 대중국 무역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현재 과반수인 270명을 누구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예. 이 표심을 좌우하는 게 스윙 스테이트 7곳인데 이곳은 실업률도 높고요. 대중국 무역 통상 문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대중국과 관련된 관세 정책이 주요한 그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자신과 중국이 합의하에서 미국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를 2천억 달러 정도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예. 때문에 자신은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아주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관세를 부과하면 일상용품, 생활용품을 중심해서 미국 내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네. 피터슨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소비자들이 5천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중산층 같은 경우는 연간 1,700달러 정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세라는 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무려 67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하고요. GDP는 0.5%포인트 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퇴 우려감이 더 커지는데 8월과 9월 초에 미국 경제 지표 악화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소위 말해서 M7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예. 이와 같은 효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2018년
2018년도에도 이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주가가 15%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TV 토론에서 우위를 점했을 경우는 조금 충격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트럼프 후보가 관세와 관련해서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관세 대통령이다, 증세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출하고 싶으면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해리스 후보는 경제와 관련해서 대중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을까요? 네, 해리스 같은 경우도 대중국 간에서 강경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예. 무역이라든지 투자, 기업 간 제휴뿐만 아니라 화해를 비롯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기조를 계속 강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세도 현재 철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00% 정도 올렸는데 이것은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라든지 장비와 관련된 규제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중국 정부가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G7 국가와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게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치포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치포 동맹에 좀 더 참여하라고 강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예.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수출 위축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 공약과 관련해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누가 더 낫다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법인세만 하더라도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행 21% 15% 낮춰준다면은 예. 아무래도 그 EPS 증가율이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기업 실적들은 한 그 8달러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 예. 주가로 따지면 5% 정도 올라가겠지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15%까지 떨어뜨려진다고 하면은 5달러 정도 EPS 감소의 효과가 좀 10달러 정도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한 10% 정도 주가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정책 스탠스를 바이든 정부와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서민 정책하고 융합이 되면서 시장의 충격은 그나마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좋을 게 없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분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관련해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두 후보가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블루 칼라들이 일자리를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강경 분위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인들의 70%는 대중국과 관련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표심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60% 중국에 대한 관세, 모든 수입품의 10% 정도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한 18%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10.8%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 대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시장의 DRAM 수출 점유율은 60%인데 이제 7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예. 정유사라든지 석유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옥석이 분명히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을 많이 앞지르기도 했죠. 예. 수출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어땠을까요? 네, 그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제일 수출국이 됐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배트맨 생산하는데 이런 상강무역을 통해서 부가가치 무역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까지 하면 한 30% 됩니다. 예. 관세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그 달러 약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을 썼을 경우에는 뭐 수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좀 알아보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한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죠. 뭐 질병이나 정변 그리고 뭐 실각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유가 뭘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외부 활동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요. 예. 건강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 회의 때마다 그 자리를 비니까 현재 건강이라든지 정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루머들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대중국과 관련된 그 약간 민주주의 그 세력이라든지 화교 세력 그리고 파룬궁 학습자들이 이런 것들을 퍼나르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코멘트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